네, 안녕하세요. 오늘 싱킹플레이 4호 교재 교육을 맡은 아로싱킹의 교육팀 김보현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AR 생태활동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 AR 인성동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킹플레이 AR 생태활동입니다. 생태활동 4호 구성은 만 3세, 4세, 5세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교재의 표지에 각각의 주제에 어울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생태활동 만 3세 교재 활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3세 교재 활동이고요. 계절 주제는 여름, 소주제는 숲과 계곡입니다. 이달의 생태 이야기로는 여름의 숲과 계곡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고 숲과 계곡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들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재 첫 페이지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연계 페이지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가정연계 주제는 숲과 계곡으로 아이들이 숲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 장소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룡산 유아숲 체험장이고요. QR코드를 사용해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나서 교재 내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여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숲속에 관해 흥미를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여름철 숲속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사 자료로 제공되는 사진을 살펴보면서 여름철 숲속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에 교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숲속 풍경이 어떤지 함께 글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여름 날씨와 숲의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 숲의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앞에서 여름 숲속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지요. 이 숲속의 모습들 중에서 나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자유롭게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꾸며본 뒤에 여름철 날씨와 나무의 모습과의 관계를 이해해보고 그리고 나무를 예쁘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숲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양한 숲속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진을 살펴보면서 어떤 곤충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각각 곤충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곤충들이 살고 있는 숲속을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숲속에 살고 있는 여름 곤충의 종류를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여름 숲속 풍경을 한번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싱킹플레이 공간에 가서 우리가 여름 숲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싱킹플레이에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안전하게 공간으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화면 속 여름 숲의 풍경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활동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느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름 숲의 풍경을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껴보실 수 있다는 점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을 한번 머리띠로 만들어 볼 건데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곤충이지요. 우리 매미를 멋진 머리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 내에 있는 매미 그림을 색칠해 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띠 2개를 가위로 오려줍니다. 이 2개를 서로 풀칠을 해서 붙여준 다음에 가운데에 매미 그림을 붙여주시면 이런 머리띠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 머리띠 같은 경우는 4주차에 학습 활동을 진행하게 될 때 그때 아이들이 머리에 쓰고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여름철 숲속 계곡에 살고 있는 계곡 생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교사 자료를 보면서 여름 숲속 계곡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난 뒤에 생김새를 보고 탐색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에 있는 그림자를 본 다음에 각각의 생물들이 어떤 생물인지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만약 아이들이 생물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 각 생물에 알맞은 정답에 해당하는 곳에 똑같은 점 색깔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점 색깔을 보고 똑같은 점 색깔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계곡에 살고 있는 생물한테 호기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맑은 계곡에 살아요 활동이에요. 숲속에서 맑은 계곡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알아볼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생물들에 대해서 한 번씩 모습을 살펴보고 흥미를 가져보았었지요. 여기서는 각각 생물들의 자세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생물들을 살펴보면서 특징을 한 번 더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이 생물들을 예쁘게 어울리는 색깔로 색칠해서 꾸며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곡에 사는 생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체험활동 시간이에요. 여름 숲으로 가요 활동입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싱킹플레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싱킹플레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처음 등장하는 곤충 도감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숲속의 곤충과 계곡 생물들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곤충의 그림자를 살펴보면서 숨어있는 숲속 곤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풀숲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바닥에 있는 돌멩이가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잘 살펴보면서 숨어있는 곤충을 찾아주시면 돼요. 활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각 내가 잡은 곤충들이 도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도감을 살펴보면서 어떤 곤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곤충을 많이 모아서 곤충왕 배지를 가져볼 수도 있어요. 또 바닥에 보시면 돌다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냇가에 있는 돌다리를 징검다리 건너듯이 건너면서 놀이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보호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구를 웃게 하는 두 번째 약속이에요. 바로 음식을 골고루 먹기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기고 버리는 음식이 태워질 때 지구는 더 뜨거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뜨거워진 지구에서 나비와 벌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비와 벌 그리고 곤충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내 몸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지구도 튼튼하게 지켜보는 약속을 해볼 거예요. 이 약속을 잘 지킬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아이들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 4세 생태활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4세 생태활동 교재입니다. 계절 주제는 여름, 소주제는 개미입니다. 이달의 생태 이야기로는 개미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고 각 개미마다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을 참고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개미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곤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미의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면서 개미의 생김새까지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교재의 시작 페이지에는 가정과 함께하는 가정연계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어요. 환경의 날은 환경이 주는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품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영상 일회용품의 수다를 함께 감상해보면서 과연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을 위한 약속을 가장 아래 페이지에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자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재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교재에 도감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 자료에 제시되는 개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개미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재로 돌아와서 개미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다양한 개미의 이름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개미의 집 활동이에요. 앞에서 개미한테 호기심을 가져보았지요. 개미가 살고 있는 집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개미는 어떻게 개미집을 돌아다니는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개미집과 개미띠를 가위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미집은 개미집끼리 서로 풀칠을 해서 동그랗게 원형으로 말아서 붙여주시고요. 개미띠는 개미띠대로 풀칠을 해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개미띠를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개미집에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개미집에 끼워주고 나면 개미띠를 움직이면서 개미가 집을 돌아다니면서 개미집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싱킹 플레이에서 직접 개미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미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개미 더듬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리는 몇 개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실로 돌아와서는 내가 본 개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 아이들이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본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기 어려워한다면 교사 자료에 개미 모습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프린트 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붙여놓고 보면서 그림으로 따라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보았나요 활동이에요. 싱킹 플레이에서 우리 개미를 살펴보았었지요. 그래서 개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개미집에 비어있는 방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싱킹 플레이에서 관찰했던 개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개미의 방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개미들은 모두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요. 과연 개미들은 어떻게 하는 일이 다르고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사 자료를 통해서 각각 개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추측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재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개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개미마다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각 개미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신체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개미가 되는 역할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각각 개미의 역할을 한번 정해볼 거고요. 여왕개미인 친구는 결혼식을 준비를 할 거고요. 수개미인 친구는 여왕개미와 결혼하는 역할을 해볼 거예요. 또 일개미인 친구는 알을 돌보고 먹이를 모으는 역할을 해볼 거고요. 병정개미 같은 경우는 개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해볼 거예요. 이때 우리 교사 자료로 아이들이 더 풍부한 역할놀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개미의 역할 그림과 그리고 머리띠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머리띠와 도안을 오려서 머리띠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역할에 맞는 머리띠를 쓰고 역할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게 활동한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마무리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한 번 더 개미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각각 개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개미 머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개미 머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겹눈과 더듬이, 홀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각각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에 글씨를 한번 따라서 적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개미의 머리 구조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고 각각의 역할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미들은 사람과 달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개미들은 과연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할까요? 이 개미들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개미는 바로 냄새를 이용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 귀를 만들어서 친구를 부르거나 또는 먹이를 찾았을 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냄새로 과연 어떻게 귀를 만나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개미들은 몸에서 나는 냄새로 귀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활동을 보시면은 먹을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미가 다른 친구를 이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불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냄새기를 따라와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출발 지점에 있는 이 개미 친구가 냄새기를 따라서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개미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 체험활동 시간이에요. 땅속의 개미집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이 활동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싱킹플레이 공간에 가서 개미 도감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될 건데요. 먼저 전체 개미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개미집의 모습을 10초 동안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개미집의 길과 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초가 지나면 개미집이 전부 가려질 겁니다. 이 가려진 개미집에서 길을 잘 기억해서 개미를 화면을 터치해서 알맞은 방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돌이나 또는 지렁이가 있는 곳으로는 개미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과일을 먹으면 개미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개미의 방을 잘못 찾아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개미가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찾아서 개미가 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제한 시간 내에 3개의 방을 모두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게임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활동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교실로 돌아와서는 개미의 심부름이라는 동요를 연계해서 배워볼 수가 있어요. 교재 내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인식해서 동요를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로 도와요 활동이에요. 개미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진딧물이라는 친구예요.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데요. 이 진딧물 같은 경우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달콤한 물방울을 개미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개미는 무당벌레를 쫓아내서 진딧물을 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미와 진딧물과의 관계를 서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과연 개미가 진딧물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린 그림을 친구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환경보호 페이지예요. 개미와 식물이고요. 개미는 식물한테 식물이 자라는 곳에 잡초가 자라지 않게 도와주고요. 또 식물이 찾아오는 나쁜 벌레도 쫓아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와 식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환경보호 약속을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 5세 생태활동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절 주제는 여름, 소주제는 나무입니다. 이달의 생태 이야기로는 다양한 나무의 종류와 특징을 관찰해 보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알고 고마움을 느껴보며 또 나무가 주는 이로움을 알고 숲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만 5세의 가정연계 활동은 세계 산림의 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숲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 바로 세계 산림의 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숲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참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림이 왜 중요한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연계 활동으로 집에서 식물을 한번 심어보고 식물을 키우면서 성장 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업 포인트로는 아이들이 산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을 심는 것과 같이 힘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교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무 이야기 활동이에요. 다양한 나무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나무의 이름과 그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무마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나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잎과 나뭇가지, 기둥, 그리고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눈 뒤에 글자를 따라서 적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바깥놀이에 나가서 바깥에 있는 나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무의 구조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우리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나무의 나이는 나무를 가로로 잘랐을 때 둥근 고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둥근 고리가 몇 개인지 개수를 세어보면 이 나무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 나무의 나이테라고 하는데요. 교사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나무가 몇 살일지 함께 나이테의 개수를 세어보면서 나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재 내에 있는 나무에 7살 나이테를 그려서 나이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우리 싱킹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나무의 종류를 함께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싱킹 플레이 공간에 가서 실제 나무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런 나무들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일지까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네, 생각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나무의 다양한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탐색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교재 내에 있는 나무 수저, 가구, 종이, 나무 장난감 등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교사 자료로 추가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교사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나무로 만들고 싶은 물건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교실의 상황과 여유가 되신다면 바깥놀이를 가서 아이들과 직접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한번 주워서 미술 영역에 제공해 드리면 아이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재 작품을 만드는 활동으로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신체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숲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찾아라 라는 놀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 출발 지점과 그리고 도착 지점 나무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술래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 출발 지점부터 해서 나무에 몸을 붙이면서 번갈아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때 술래인 친구는 친구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만 친구를 잡을 수가 있고 친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이 술래를 피해서 출발 지점 나무부터 도착 지점 나무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만약에 바깥놀이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교실에서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 자료로 나무 그림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 그림을 프린트 하셔서 교실에 있는 공간에 붙여서 출발과 도착 나무로 활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직접 나무를 만지고 몸으로 느끼면서
자연에 대해서 친숙함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활용해서 화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에 지금 화환 도안이 있지요. 이 도안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뭇잎과 열매 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뭇잎과 열매 도안을 오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화환에 내가 오린 나뭇잎과 열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부족한 공간이 있으면 색연필과 사인펜을 통해서 자유롭게 주변을 더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꾸며진 화환을 가위로 잘라서 오린 다음에 벽에 걸어서 환경 구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아이들 머리 위에 올려서 직접 화환을 써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교재 내에 있는 열매 도안이 부족하시다면 교사 자료에 추가 열매 자료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걸 프린트하셔서 추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실제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연물을 직접 채집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채집한 자연물을 나무 화환에 붙여서 화환을 완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싱킹플레이에서 우리 체험 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직접 숲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숲속의 다양한 나무들에 관한 도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활동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가 한번 숲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는 들판이 나와요. 이 들판에 우리가 숲을 하나씩 그 나무를 심어서 숲을 완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먼저 심어주고 난 다음에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터치해서 구름을 모아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땅에 떨어진 빗물들을 뿌리가 잘 흡수해서 나무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나무 뿌리에 있는 빗물들을 모아서 나무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가 커져서 숲속이 완성되면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서는 우리 숲속의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만든 우리만의 숲속에 이제 다른 사람을 초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글자와 그림을 적어서 초대장을 완성해 주고요. 여기에 싱킹플레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이걸 초대장에 붙여서 가정으로 교재를 가져갔을 때 가정 연계 활동으로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페이지 환경지킴이입니다. 이 환경지킴이는 산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무가 산사태를 예방해 준다는 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재 내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 QR코드를 인식하셔서 실험 영상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 자료로도 커다란 QR코드를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인식한 다음에 함께 영상을 감상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산사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이 산사태를 예방하는 데 나무가 큰 도움을 준다는 것도 알아보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에 아이들과 함께 나무가 많이 심어질 울창한 숲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지켜주는 우리의 나무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을 보호해야 환경 페이지예요. 우리가 숲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숲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다양한 라디오나 아니면 전단지, 포스터와 같이 뉴스와 같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뒤에
교재 내에는 숲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서 숲 보호, 환경 보호 포스터를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 5세까지 총 생태활동 4호 교재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인성동화 교재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성동화 4호 구성은 만 3세, 4세, 5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인성동화책 2권과 그리고 활동북 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 3세 첫 번째 인성 동화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나게 센터로 오세요라는 동화이고요. 마음 주제는 마음 알기, 인성 주제는 너, 인성 요소는 창의성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귀찮고 싫은 일이 참 많지요. 이때 우리 신나게 센터에 살고 있는 기린 소장님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찮은 일들이 정말 많아서 안 하려고 할 때 신나게 센터 소장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재밌고 신나는 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기린 소장님이 어떤 일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귀찮은 일도 할 수 있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성 동화 활동 시작할 때 우리 싱킹 플레이 공간 큐브와 싱글에서의 모습입니다. 만 3세 교재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교재 가장 첫 페이지에는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이 많은 아이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1주차는 동화의 내용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 속 친구들이 하기 싫어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선으로 그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동물 친구들이 과연 소장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까지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채소로 가는 채소들이 우주로 가는 로켓과 그리고 열차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채소 로켓과 열차를 우리가 한번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스티커를 사용해서 꾸며보는 시간이고요. 스티커가 아니라 더 창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채소 로켓과 열차를 타는 상상을 하고 그 기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주차는 애니메이션 활동이 진행되고요. 양치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교재 내에 QR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QR코드를 인식해서 교실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가정에서도 이 QR코드를 통해서 동화 내용을 읽어보고 교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정 연계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닦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중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서 스티커를 골라서 붙여볼 수 있어요. 이때 내 이 닦는 모습을 왜 이런 모습을 골랐는지도 이유를 함께 설명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만약에 내가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충치가 생겼을 때 충치가 되어버린 나의 이는 과연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교재 내에 있는 스티커를 뜯어서 붙여볼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도 그려서 표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이들이 충치가 된 치아의 모습을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를 잘 닦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즐겁게 생각해요 활동이에요. 이번에는 양치가 아니라 쓱쓱싹싹 목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건강하게 친구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목욕을 꼭 해야만 하는데요. 목욕을 할 때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줍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서 즐거웠던 경험과 느낌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상상하는 치약으로 양치했을 때 과연 어떤 색깔과 어떤 거품 모양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내 생각을 표현해보는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거품의 모양을 상상하고 표현하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2주차에는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율동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아이들과 율동도 감상하면서 춤도 함께 춰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에는 교재 내에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교실에서 QR코드를 인식해서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노래를 듣고 춤을 춰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가사에 알맞는 율동 동작을 한번 창의적으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만 3세의 두 번째 동화책이 나와요. 두 번째 동화책 제목은 감기에 걸렸어요입니다. 마음 주제는 마음 알기, 인성 주제는 너, 인성 요소는 인내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따무라는 친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따무한테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요. 따무는 주사를 맞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서운데요. 이때 마침 건너편 방에서 곰디가 나타나서 따무와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따무는 과연 씩씩하게 주사를 잘 맞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감상해 보도록 할 거예요. 3주차 AR 인성동화 활동 진행할 때 큐브와 싱글에서의 활동 모습입니다. 동화를 듣고 난 다음에는 회상 활동이 진행되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사를 맞기 무서워하는 따무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스티커를 붙여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따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은 우리 따무가 다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무한테 따뜻하고 멋진 이불을 한번 선물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불에 비어있는 공간에 예쁘게 색칠을 하고 꾸며서 따무에게 따뜻하고 멋진 이불을 선물해 줄 겁니다. 이때 만약에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이불을 덮는 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주차는 벨러스트 활동 시간이에요. 이 벨러스트 활동의 주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활동 시간이에요. 벨러스트 공간에서 소리에 대해서 다 함께 들어보고 알아보고 난 뒤에는 교실로 돌아와서 교재 활동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보았는지 내가 들은 소리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점선을 따라서 선을 그어 볼 수도 있고 또 소리를 한번 따라서 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내가 들은 다양한 소리를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 연계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성에 대한 설명과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행동을 하려면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예시가 함께 들어져 있어요. 그 옆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또 다른 창의성 있는 행동을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적어볼 수 있습니다.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 글을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한 생각을 엄마와 아빠가 대신 적어서 함께 가정 연계 활동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만 4세 인성교육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 4세의 첫 번째 동화책입니다. 꼬마야 어디 가니 동화이고요. 마음 주제는 마음 알기, 인성 주제는 너, 인성 요소는 경청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면 소리가 팡팡 놀이공원에 혼자 가려고 해요. 근데 이때 소리가 팡팡 놀이공원을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캥거루 자전거도 타고 코끼리 버스도 타보고 방울배 기차도 타고 고래 배도 타게 됩니다. 이때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
교통수단들을 이용하게 되었는지, 누가 소리의 이야기를 가장 잘 경청해서 들어주었는지 함께 동화를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주차에 활동하는 싱글플레이 큐브와 그리고 싱글에서 공간 모습입니다. 이제 만 4세 인성동화 워크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워크북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경청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는 부모님의 안내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팡팡공원으로 놀러 가는 소리가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순서에 맞게 스티커를 지도에 붙여서 완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순서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선생님이 말하는 순서대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주차 애니메이션 활동 시간이에요.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싱킹플레이 싱글과 그리고 큐브에서의 모습입니다. 꼬마 자동차가 마트에 간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고 해요. 네. 꼬마 자동차는 도로 위를 싱싱 달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다고 합니다. 과연 꼬마 자동차가 무사히 잘 마트에 다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소재 내에는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QR코드를 이용해서 동화를 감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화를 듣고 꼬마 자동차가 과연 잘못된 운전을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운전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마트에 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떠올려서 그래서 산 물건을 스티커와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준 뒤에 스티커로 물건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마트에 간 친구들은 마트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고 마트에 혹시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마트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을 사보고 싶은지 생각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붙여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이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색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신호등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서 교통 약속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이 교통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꼬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알려주는 신호를 잘 경청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신호등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않은 자동차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우리 스티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하나씩 탐색을 해본 다음에 어울리는 말을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말을 찾아서 골라서 붙여볼 수 있습니다. 2주차에는 애니메이션 활동뿐만 아니라 율동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율동을 감상하면서 춤을 춰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으니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가정에서는 QR코드를 사용해서 동요를 감상하고 율동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척을 하면서 노래를 잘 감상해보고 또 따라 부르면서 율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만 4세 두 번째 동화책 활동 시간이에요. 두 번째 동화책의 제목은 사막에서 지켜진 약속입니다. 마음 주제는 마음 알기, 인성 주제는 너, 인성 요소는 약속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막을 지나고 있는 곰디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요. 매일매일 나무에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나무가 절대로 사막에서는 자라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곰디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곰디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나무는 잘 자랄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큐브와 싱글에서 인성 동화를 들었을 때 활동 모습입니다. 동화를 감상했으니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지요. 그래서 곰디가 왜 사막여우가 나타났을 때 사막여우한테는 물을 안 주고 나무한테만 물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글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발표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읽어볼 수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 생각과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경청하는 태도도 길러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곰디의 노력으로 인해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주고 약속을 지킨 곰디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 꾸미고 난 다음에는 교재 내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나뭇잎을 붙여서 더 풍성하게 나무를 가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주차 벨로스트 활동이에요. 이번 벨로스트의 주제는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오로라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런 다음에 교실로 돌아와서 연계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6가지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표정들을 보고 이게 과연 어떤 감정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로라를 보면서 느꼈던 내 감정이 무엇인지 표정에 어울리는 표정을 찾아서 동그라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활동의 경우는 아이들이 다양한 표정들을 탐색해보면서 내 감정은 과연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연계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경청하는 태도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글로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때마다 가정에서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경청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만 5세의 인성동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동화책 할머니의 보물입니다. 동화책의 마음 주제는 마음 알기, 인성 주제는 너, 인성 요소는 인내입니다. 동화의 줄거리는 우리 콩이와 할머니가 할머니 댁에 놀러를 왔어요. 할머니는 안 계시고 그런데 할머니가 쪽지로 동그란 모양의 옛날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콩이랑 우리 송이가 할머니가 말한 숨겨진 보물을 찾아봅니다. 과연 할머니가 말씀하신 숨겨진 보물은 무엇이었고 송이와 콩이가 과연 보물을 잘 찾아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우리 인성동화가 재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 가장 첫 페이지에는 우리 인내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한 부모님에 대한 교육 안내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1주차에는 동화의 내용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보물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옛날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용했을지 스티커를 사용해서 물건이 어느 곳에서 사용하는지 알맞은 자리를 찾아서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과연 이 물건들이 옛날에는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옛날 물건을 보면서 오늘날 물건으로 변화된 걸 한번 찾아서 스티커로 붙여볼 거예요. 가장 먼저 옛날 물건에 있는 점선을 따라서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그 선이 끝나는 곳에 오늘날의 물건을 알맞게 찾아서 스티커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로는 옛날과 오늘날의 물건을 알맞게 짝지어 본다는 점과 또한 옛날의 물건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주차 애니메이션 활동 시간입니다. 애니메이션 활동의 활동 모습입니다. 애니메이션 내용입니다. 아기 구름 포포가 산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포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바람을 기다릴 수가 있었는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나무가 많으면 바람이 신이 나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리 바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에 나무를 많이 많이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무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면서 나무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다시 할머니의 보물 동화책으로 돌아와서 인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글이나 또는 스티커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재 내에 있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붙여볼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스티커는 그럼 어떤 인내를 하는 모습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인내했던 경험을 직접 떠올리면서 스티커나 또는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2주차에는 애니메이션 말고 율동 활동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킹 플레이 공간에서 율동을 감상하면서 함께 춤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또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QR코드를 인식하셔서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동요를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인내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인내의 마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주차 두 번째 동화책 활동 시작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생일잔치라는 동화책이고요. 마음주제는 마음 알기, 인성주제는 너, 인성 요소는 배려입니다. 동화의 줄거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곰디가 생일이 되어서 생일 파티에 친구를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곰디가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친구들의 집에 한 번씩 놀러 가서 친구들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고 해요. 과연 곰디는 뭘 하려고 이렇게 친구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을지 동화를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싱킹플레이 공간에서 동화를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동화를 다 감상하고 난 다음에는 교실로 돌아와서 교재 활동으로 연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우리 공디의 이야기를 회상해 보면서 내가 만약 공디였다면 친구들에게 어떤 의자를 만들어주고 싶은지 글이랑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의자를 그려보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디가 친구들을 배려한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는 과연 원해서 어떻게 친구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교실에서는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놀이터에서는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글 또는 그림으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반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났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글로 작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주차 밸러스트 활동 시간이고요. 이번 밸러스트의 주제는 동굴입니다. 싱킹 플레이 공간에서 동굴을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동굴을 다 감상하고 난 다음에는 교실로 돌아와서 우리 교재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들이 동굴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나 전달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내 감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나전달법에 대한 예시가 교재 내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서 아이들이 동굴을 봤을 때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림 표정과 그리고 말풍선 안에 글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세 가지의 예시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예시 상황을 함께 읽어보면서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업 포인트로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상황에 알맞는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연계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인내하는 행동을 직접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쪽에는 예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생각하는 인내 행동을 실세니까 직접 글로 적어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함께 내가 적은 인내 행동을 실천하면서 칭찬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인내하는 행동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가정 연계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R 생태활동 그리고 인성동화, 싱킹플레이 4호 교재 교육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없다면 오늘 교재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5호 교재 교육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